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고 저녁이라고 하기엔 이른 오후 늦은 시간, 서울 외곽의 오래된 한 빌라 입구 앞에 예린과 강 목사, 박 형사, 준수, 철영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. 예린의 표정은 몹시 불쾌해 보였고 맞은편에 있는 박 형사와 강 목사 일행을 노려보았다. 저기요,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수상하게 있는 거예요? 얼굴은 이쁜데 말은 사납네. 뭐라고요? 구시렁대는 준수에게 강 목사가 눈빛으로 그만하라는 사인을 보냈다. 준수는 헛기침하며 고개를 돌렸다. 저기 혹시 여기가 한균의 집 아닌가요? 한규? 우리 오빠는 왜요? 오빠? 그쪽이 한규 형 친동생이에요? 철영이 놀라며 예린에게 물었고 지켜보던 준수가 철영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. 야, 이 등신아! 한수 동생이 한규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철영은 입을 삐죽대며 구시렁댔고 강 목사가 반가운 듯 다시 말했다. 그러면 여기가 한균의 집 맞죠? 나는 한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. 한규가 출소하고 나서 연락이 안 돼서요. 혹시 한규 지금 집에 있나요? 여기가 오빠네 집이 맞기는 하는데 지금 없어요. 나갔어요. 그러면 언제 오는데요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? 비켜요. 예린은 빌라 입구로 들어가려고 몸을 움직여 사람들 옆을 지나갔고 빌라 입구로 들어가기 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박 형사가 예린의 팔을 잡았다. 이거 놓으세요.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. 예린의 으름장을 들은 박 형사가 주머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어 예린에게 보여주었다. 경찰 신분증을 본 예린이 흠칫 놀라며 박 형사의 손을 뿌리쳤다. 박 형사가 신분증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예린에게 말했다. 자, 경찰은 여기 왔고 아가씨 이름이 뭐죠? 저요? 최예린이요. 최예린 씨. 그럼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주한규 씨를 좀 기다려도 될까요? 여기는 목사님이시고 나는 형사니까 따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. 아니 그래도 어떻게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오빠가 언제 올 줄 알고요? 오늘 안 들어오면 어쩌려고요. 박 형사는 예린의 말에 예린이 들고 있는 검은 봉투를 유심히 보았다.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음식 재료가 들어있었고 양이 꽤 많았다. 박 형사는 예린이 들고 있는 봉투를 손으로 살짝 들추며 말했다. 재료를 보니까 혼자 먹기엔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? 누가 또 오나 봐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예린은 깜짝 놀라 검은 봉투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. 박 형사는 웃으며 말했다. 예린 씨 요리 잘하시나 보네. 북어에 대파, 멸치, 달걀까지. 딱 해장국 재료인데. 본인은 술을 안 먹은 것 같고 주한규 씨 끓여주려고요? 그러면 지금 한규 씨는 집에 있거나 없어도 금방 집에 오겠네요. 그렇죠. 해장해야 하니까.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지금 집에 없다니까. 전 그렇게 들어오고 싶으면 영장 가지고 오세요. 예린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제법 강하게 말했다. 집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아무리 형사라고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었다. 박 형사는 한숨을 내쉰 뒤 강 목사에게 말했다. 목사님,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? 강 목사는 고개를 끄덕인 뒤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까지 준수와 철영을 데리고 뒤쪽으로 물러났다. 박 형사는 예린에게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. 최예린 씨, 아까 김 실장 만났죠? 네? 사망한 나무위원회 수행비서 김 실장 말입니다. 아까 내가 우연히 여기 오다가 봤는데 카페에서 김 실장한테 봉투 같은 걸 받으시더라고요. 국회의원 비서한테 봉투 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? 네, 그건... 예린 씨, 나 형사 생활만 15년이에요. 형사 생활 15년이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 줄 알아요? 내가 맘먹고 사람 뒤를 캐면 어떤 사람이든 뒤에 무엇을 숨기는지 어떤 더러운 게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. 예린 씨와 김 실장의 관계는 하루도 안 돼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캐볼까요? 사실 나는 예린 씨가 어떤 이유로 봉투를 받았는지 관심 없어요.
그냥 주한규 씨 만나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싶을 뿐입니다.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? 사실 박 형사가 예린에게 관심 없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. 단지 굳이 지금 물어보지 않아도 따로 조사하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었고,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자기 말에 동의를 얻기 위해 관심 없는 척 얘기한 것이다. 박 형사의 말에 예린은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. 좋아요.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. 주한규 씨, 지금 집 안에 있죠? 네, 근데 지금 자고 있어요.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. 잠깐이면 됩니다. 박 형사는 강 목사에게 가까이 와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고, 강 목사와 준수, 철영이 가까이 오자 상황을 설명했다. 지금 주한규 씨가 집 안에 있다고 하네요. 같이 들어가시죠. 지금 한규 씨가 자고 있어서 방해가 될까봐 없다고 한 거래요. 얼른 들어가시죠. 근데 형님, 저 아가씨가 진짜로 한규 형 동생 아닐까요? 야, 말이 되냐? 딱 보면 몰라? 한규 여자친구 아냐? 무엇보다 남매라고 하기엔 저 아가씨가 너무 이뻐. 아하. 예린은 문손잡이에 붙어있는 번호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었다. 전자음 소리와 함께 B015의 문이 열렸고, 예린과 박 형사, 강 목사 일행이 순차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. 야, 어디 갔다가 이제 와. 배고파 죽겠네. 밥 먹자. 한 남성이 눈을 비비작거리며 방에서 나왔다. 한규였다. 방에서 나온 한규는 문 앞에 낯선 사람들을 보고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다. 야, 이거 뭐야? 이 사람들 네가 데리고 왔어? 오빠, 그게... 한규야, 오랜만이다. 잘 있었니? 강 목사가 한규를 다정하게 불렀다. 오래전 형의 손에 이끌려 한규가 교회로 처음 왔을 때 모습이 떠올랐다. 그 이후로 교회에 오지 않아 몇 번 신방을 갔지만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고, 한규가 교도소에 있을 때 계속 면회하러 갔지만 번번이 거절당해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. 하지만 강 목사는 한규를 처음 본 순간부터 항상 한규를 위해 기도했고, 한수를 통해 계속 소식을 들어왔기에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. 반가우면서도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. 목사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? 다른 분들은 목사님 교회 분들인 것 같은데 다들 나가세요.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. 한규야,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 얘기할 수 없을까? 아, 나가라고요. 마, 어린 놈이 목사님이 여기까지 직접 오셨는데 어른한테 그게 무슨 버릇없는 행동이야. 돈 뭔데 반말이야.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 놓고. 당장 나가. 뭐? 나 한수 친한 형이다. 어린 놈의 자식이 어른들 계시는데 어디서 소리를 질러? 뭐? 그래서 어쩌라고. 한규는 형의 이름이 나오자 순간 멈칫했지만 준수의 호통에 이에 질세라 더욱 크게 소리쳤다. 둘 사이의 감정은 순간적으로 격해졌고 험악한 분위기가 집안 전체를 에워쌌다. 박 형사는 상황을 지켜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준수를 말렸다. 저기 제가 얘기할게요. 주한규 씨 맞죠? 저는 박진태 형사라고 합니다. 형 주한수 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. 잠깐 들어가도 되죠? 경찰이요? 경찰이 갑자기 왜요? 별거 아니니까 잠깐이면 돼요. 금방 끝납니다. 박 형사는 한규와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. 강 목사도 박 형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고 뒤따라오는 준수와 철영을 바라보며 작게 얘기했다. 저기, 지금 한규가 감정이 좀 격해진 것 같으니까 준수 형제랑 철영 형제는 잠깐 나가 있는 게 좋겠어요. 빌라 입구에서 기다리면 금방 나갈게요. 강 목사는 지금 한규의 감정 상태에서는 편하게 대화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준수와 철영을 설득했다. 준수도 강 목사의 뜻을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. 네, 목사님 알겠습니다. 저희가 문 앞에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. 걱정하지 말아요. 한규, 겉은 저래도 속은 여린아이입니다. 설사 무슨 일이 생겨도 여기 박 형사님이 있잖아요. 걱정하지 말고 잠시만 부탁해요. 강 목사는 웃으며 말했고 준수와 철영은 강 목사에게 인사한 뒤 한규를 한번 쳐다보고 밖으로 나갔다.